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9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의회 심사 제출에 앞서 공개했습니다. 그 규모가 전년에 비해 4% 늘어난 4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민생 예산 그리고 사회 안정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2024년도 살림살이 편성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년도 울산시의 본 예산 규모는 전년도 4조 6,058억 원보다 4% 늘어난 4조 7,93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기가 위축돼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700억 원이 감소한 1조 6,1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와 국내여비 10% 감액, 민간 경상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그리고 유사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한다는 보관입니다. 구미도시 울산이 빛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민생 지원 분야에 1조 7,61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1,798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SOC 투자에 4,87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미래 신산업 지원에 4,0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재난재해 안전 분야에 8,08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2,464억 원, 전국생활대축전과 종합이노베이션센터 조성 등 꿀잼 도시 조성 사업에 주력합니다. 이 밖에 수소전기차 보조금과 울산공업축제, 우리직장 가수왕 대회 등이 편성됐고 울산 추억 감성 대향연과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10일 시의회에 제출돼 정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확정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첨단 2차 전지 특화단지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금융지원 MOU가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시와 경남은행 그리고 5개 중앙금융기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2차 전지 투자기업에 효과적인 금융지원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담 직원 배치 등 상시적 협력 채널도 구축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들과 협업해 2차 전지 기업에 대해 통합금융지원을 하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울산시가 현대중공업 현직 임원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용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7일 1차 회의를 갖고 인사특위를 구성한 뒤 24일 오전 10시 후보자가 출석하는 실질적인 2차 청문특위를 갖고 2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그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HD현대중공업 김규덕 전무를 내정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간의 인사교류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2023년산 공공비축 미국 건조벼 매입이 어제 온산농협 경제사업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매입 첫날인 어제는 800kg 상당의 벼 32포대를 매입했으며 울주군은 오는 23일까지 1283톤에 달하는 32,080포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품종은 새일미와 영호진미 등 2개 품종으로 출하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등을 고려해 수매직 후 중간 정상금을 지급한 뒤 최종 정상금은 올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야권 성향의 단체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울산시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지난 여름 수해 지원 중 사망한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관련한 수사 개입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남구 신봉로터리의 평면 교차로 전환 이후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칙 개정을 위해 울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표준안이 특정 단체의 의견만 반영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마련한 고시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을 반영했고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의 책임을 모두 학교장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의 분리 학생 지도 인력과 장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시의회의 표준안 제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 관련 내용은 표준안에 없으며 표준안은 참고 자료일 뿐 분리 학생 지도 조치와 장소 등은 학교 여건에 맞게 각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중매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교제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분을 속인 건 물론 혼자서 1인 3역에 변호사 역할 알바까지 고용하는 등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사기 수법과 판박이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결혼 중매 앱을 통해 50대 남성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미술품 경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A 씨에게 명품을 사주고 해외여행까지 데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력을 과시하던 김 씨는 갑자기 투자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A 씨에게 퇴직을 종용한 뒤 퇴직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보냈는데 급기야 대출까지 받아 모두 11억 원을 건넨 A 씨는 결국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퇴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업 자금도 그렇고 혼인신고서로 협박을 하는 남자가 나타났다는 등 뭐 아빠 엄마 갑자기 다 죽어서 그랬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그런.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7명의 남성으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했는데 피해 남성들 대부분은 40, 50대 미혼남이거나 이혼남, 유부남으로 한 번에 5명의 남성들과 양다리를 걸치기도 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자신을 갤러리 관장이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라는 김 씨의 말에 속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 교제하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나면은 이제 피해자들 상대로 우선 그 해외여행을 이제 동행을 하면서 여행 경비를 자기가 조달을 하고 피해자들 상대로 그 명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재력이 있다는 이런 쪽으로 믿게끔 이렇게 갔습니다. 특히 김 씨는 여러 대의 휴대폰으로 친정엄마 행세를 하는 등 1인 3역을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할 알바까지 고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했죠. 심부름 그런 거 있잖아요. 심부름 센터. 네, 그런 걸로 이제 돈을 주고 샀더라고요, 사람을.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동종정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습범이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6일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대병원 노조가 17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전면 파업을 부분 파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4시부터 노조 상무집행위원 간부반 부분 파업에 들어가고 공공운수노조 영당권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오는 15일엔 다시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당초 기본급 11.4% 인상에서 4.42% 인상으로 수정된 요구안을 제시했는데도 사측은 여전히 3% 인상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병원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긴급 백신 접종이 그제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울산시는 럼피스킨이 지난달 19일부터 전국 8개 시도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관내 한우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당초 접종 목표일에 앞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소독 등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각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이 천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지에 포함된 군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주군 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은 천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지 내 6.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군유지 5필지에 환지 청산금 824만 원을 수년째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미경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청산금 회수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경상지오그래피가 어제 첫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경상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산, 바다, 강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통해 경상도의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JCN 울산중앙방송 지역 채널에서 내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반영됩니다. 제3회 울산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이 오는 11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지역 내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스트릿 우먼파이터 2를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베이비 슬립과 왁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국 최고 기량의 스트릿 댄서가 울산에 모여서 올 장르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별 공연으로는 울산 홍보대사이자 대표 브레이킹 팀인 카이크루부터 코스모스와 왁갱 등 국내 최정상급 댄서들의 무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문신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틈을 타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신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문신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마음에 드는 도안이나 문신업자를 선택하면 곧바로 메신저로 연결됩니다. 이같이 온라인으로 은밀히 문신 영업이 성행하는 건 대법원이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질병 전염 등 보건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타투 자체가 현행법상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불법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공범 또는 방조범의 형사적인 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애플리케이션 관계자는 다른 SNS에서도 타투 정보 접근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령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신이 개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아직 불법인 만큼 규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4년 열린관광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열린관광제 공모사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래문화특구는 열린관광 복합 편의센터 건립과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선정돼 사업비 5억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열린관광 복합 편의센터는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대여, 가족사랑 화장실 운영 등의 기능을 할 예정이며 남구청은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 동선을 조성하고 휠체어 진입보조 기구 등을 구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남성이 올해도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1월이 되면 효문동에 익명으로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울산에 처음 와서 자리 잡은 곳이 효문동이고 효문동이 좋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효문동은 기부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고 지역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의 날 행사가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울산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련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울산진흥화 융합연구실의 주요 성과 발표와 주요 기술 현장 시연, 지역 수요 기업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상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채권 울산시 미래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최고 역량의 기관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울산 기업으로의 이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3년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공공문화재단으로서는 서울, 부산, 대구, 전주에 이어 5번째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인증제도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는 울산 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4개 광역문화재단이 매개단체로 신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1월 8일까지입니다. 울산박물관은 울산 지역 내 개인과 소규모 공사립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3년 무료 훈증소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훈증소독 지원 대상은 동산문화재 가운데 종이와 섬유류, 회화류, 목재류 등 유기질 문화재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며 전화 상담 후 소장자가 울산박물관으로 유물을 직접 가져와 접수하면 됩니다. 훈증소독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자, S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